간부 부인이세요? 이 한마디가 한 남자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군부대 정문에서 한 여성을 보고 당연히 간부 가족이라고 생각한 황중녀. 하지만 5분 후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여성은 간부의 부인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가 모시고 있던 제8기갑사 단장 장하윤 정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반전이 아닙니다. 한순간의 편견이 어떻게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전체 조직을 뒤흔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화 같은 이야기에 과연 장하윤 정은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그리고 황중녀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반전과 감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끝까지 보셔야 해요. 중간에 나가시면 절대 후회하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강원도 철원 제8기갑사단 정문 앞 초소에는 아침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 평소보다 조용한 부대 분위기 속에서 군용지프 대가 천천히 정문 앞에 멈췄었어요. 운전석에서 내린 운전병이 차 문을 열어주자 검정색 정장 재킷을 단정하게 입은 여성 한 명이 조용히 발을 내따졌습니다. 장하윤의 외모는 정말 단아했어요. 30 후반에서 40 언저리로 보이는 나이, 어깨까지 내려오는 단정한 머리 스타일에 화장기 없는 깔끔한 얼굴이었죠. 키는 16, 15cm 정도로 보통이었지만 자세가 곧아서 덕어 보였고 걸음걸이도 매우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손에는 검정색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구두는 광이 날 정도로 깨끗하게 닦여 있었어요. 이때 초소 근무를 서고 있던 황중량이 장하윤을 발견했습니다. 황중량은 40 중반의 베테랑, 간부로 이 부대에서 10년 넘게 복무하면서 나름대로 자신만의 방식을 고수해온 사람이었어요. 민간인이 부대 근처에 나타나면 의뢰하던 대로 친절한 듯하면서도 약간은 권위적인 톤으로 다가갔죠. 신뢰합니다. 이 구역은 군 간부 외에는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황중량이 말을 꺼내면서 장하윤을 위아래로 후서봤습니다. 혹시 대령님이나 중령님 사모님 되십니까? 그렇다면 대기실로 안내 드릴게요.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한데요. 황중량의 말투에는 무의식적인 편견이 깔려 있었음.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이 부대에 나타나면 당연히 간부의 가족일 것이라고 단정한 거예요. 게다가 사모님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장하윤을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죠. 황중량의 눈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군사시설에 혼자 올 수 없는 존재로 보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장하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고개를 들지도 않고 황중량의 말에 대답하지도 않은 채 그저 무표정하게 부대 내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이미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다는 눈빛이었죠. 장하윤의 시선은 부대 곳곳을 훑어보고 있었는데 그 눈동자에는 예리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 침묵이 묘하게 길어지면서 주변 분위기가 조금씩 어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황중량은 점점 불안해졌어요. 보통 간부 가족들이라면 친절한 안내에 고마워하거나 적어도 대답은 했을 텐데 장하윤은 마치 자신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황중량이 다시 한번 입을 열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대 안쪽에서 한 명의 군인이 전력 질주로 달려나왔어요. 사단 작전 과장인 김대령이었죠. 김대령은 50대 초반의 키 큰 군인으로 평소 차분한 성격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숨을 고르며 장하윤 앞에서 바로 차렷 자세를 취했어요. 제8기갑 사단장님 도착하신 걸 몰랐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정문 앞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황중량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얘졌고 눈이 동그랗게 커지면서 입이 벌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간부들과 병사들도 모두 굳은 표정이 되었죠.
방금 전까지 간부 부인이라고 생각했던 여성이 바로 자신들의 최고 지휘관, 그것도 중장 계급의 사단장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장하윤 중장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김대령의 경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정문 경계 근무부터 다시 점검해 보세요. 여기가 우리 부대의 첫 신상을 결정하는 거 단입니까? 장하윤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또렷했고 무엇보다 압도적인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단 한 문장으로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각인시켰죠. 황중령은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허겁지겁 경례를 올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장하윤은 황중령을 한 번 더 바라보는 후 김대령과 함께 부대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황중령의 얼굴에는 당황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어요. 장하윤이 부대 안으로 들어서자 김대령은 땀을 닦으며 급하게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사단장님, 오늘 일정은 생활관 정권부터 시작해서 급식소, 정비창고, 그리고 탄약고 순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장하윤은 준비된 일정표를 한번 훑어본 후 고개를 저었어요. 계획된 루트마이고 제가 직접 정하겠습니다. 이 말에 김대령은 당황했죠. 보통 상급자가 방문할 때는 미리 정리되고 준비된 곳만 보여주는 게 관례했거든요. 하지만 장하윤의 눈빛에는 그런 형식적인 점검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지가 분명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생활관이었어요. 장하윤은 김대령이 안내하려는 일병생활관을 지나쳐서 갑자기 이병생활관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쪽으로 가보죠. 김대령은 식은땀을 흘리며 따라갔어요. 이병생활관은 아직 정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생활관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장하윤의 시선이 바닥에 머물렀습니다. 타일 몇 개가 벗겨져 있었고 복도 끝에는 청소도구들이 아무렇게나 세워져 있었어요. 이틀 전 야외 훈련이 끝난 흔적인지 전투와 자국이 곳곳에 남아 있었죠. 장하윤은 말없이 그 자국들을 따라 걸으며 생활관 내부를 살펴봤습니다. 생활관 청소 담당 간부는 누구입니까? 장하윤의 질문에 김대령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정비지원중대 김상철 중위입니다. 장하윤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 풍경은 더욱 엉망이었어요. 침대 위에 접어둔 이불들은 크기와 모양이 제각각이었고 몇몇 사물함은 잠을 새도 없이 열려 있었습니다. 특히 장하윤의 눈에 띈 것은 책상 위의 커피 얼룩이었어요.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은 갈색 자국이 책상 모서리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장하윤은 그 얼룩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손가락으로 살짝 만져봤습니다. 아직 축축한 상태였어요. 훈련이 끝났다고 해서 기본이 끝나는 건 아니죠. 장하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군기는 오히려 복귀 후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장하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크지 않았지만 그 말을 들은 생활관의 병사들 표정이 확연히 달라졌어요.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죠. 다음으로 향한 곳은 병영식당이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점심 준비가 한창인 시간이었어요. 식당 안은 분주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급조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늘 장갑을 낀 취사병들의 손놀림이 평소보다 빨랐고 음식을 나르는 병사들의 걸음도 서둘러 보였어요. 장하윤은 아무 말 없이 식판을 들고 배식줄에 섰습니다. 이 광경을 본 병사들은 깜짝 놀랐어요. 사단장이 직접 줄을 서서 식사를 받는 모습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병사 한 명이 뒤늦게 장하윤을 알아보고 뒤돌아봤지만 장하윤은 평범한 듯 계속 줄을 서 있었습니다. 배식을 받은 후 장하윤은 구석진 자리에 앉았어요. 식판 위에는 반찬 5가지와 고기 반찬이 올려져 있었는데 고기는 이미 식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장하윤은 숟가락을 들기 전에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코끝에 가져갔어요.
온기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죠. 이 정도 온도로 식사를 하면 오후 훈련 중에 탈이 날 수 있습니다. 장하윤이 조용히 말하며 식판을 그대로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모습을 본 취사병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허겁지겁 달려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사단장님. 본 관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취사병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장하윤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그 차가운 밥을 병사들이 하루 두 끼씩 먹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책임져야 할 문제죠. 장하윤은 말을 마치러 식당 전체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취사장 한쪽에는 설거지가 밀려 있었고 배식대 근처에는 흘린 국물이 제대로 닦이지 않은 채 남아 있었어요. 장하윤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문제점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식당에 남아있던 병사들의 등은 일제히 곱게 펴졌고 더 이상 떠드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식당을 나서 면서 장하윤은 김대령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점검 때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병사들의 건강이 우선입니다. 김대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메모를 적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장하윤의 점검 방식이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오후 1시 장하윤의 다음 목적지는 탄약고였습니다. 하지만 예정된 길을 따라가던 중 연병장 뒤연 작은 벤치에 앉아 있는 병사 한 명이 장하윤의 눈에 띄었어요. 훈련복을 입은 그 병사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는데 어깨가 축 처져 있는 모습이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잠깐 기다려주세요. 장하윤이 김대령에게 말한 후 혼자서 그 병사에게 다가갔어요. 김대령은 당황스러워했지만 따라가지 못하고 멀죽이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장하윤은 병사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병사는 깜짝 놀라며 일어서려 했지만 장하윤이 손짓으로 제재했어요. 무슨 일입니까? 장하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부드러웠습니다. 병사는 망설였어요. 계급장을 본 이병이었는데 나이는 20살 정도로 보였죠. 한참을 망설이던 병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중대장님이 훈련 끝나고 사무실 청소도 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병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개인 농장 일도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장하윤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또 다른 일은 없나요? 장하윤이 다시 물었습니다. 병사는 주변을 살필더니 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간부님들 개인 차량에 부대 연료를 넣어달라고도 하시고 점호대 실제 인원보다 많게 보고하라고도 하셨습니다. 장하윤은 말을 자르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병사가 모든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린 후에 다시 입을 열었어요. 말하기 어려웠을 텐데 용기 났네요. 이런 일들이 원래 다 그런 건 줄 알았나요? 네, 선임들도 다 그런다고 해서 병사의 목소리에는 혼란이 가득했어요. 제가 뭔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싶었어요. 장하윤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다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옳은 건 아닙니다. 말한 당신이 옳은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병사의 눈에 조금씩 안도감이 스며들었어요. 장하윤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오후 장하윤은 사단 사무실에서 각종 장부와 보고서를 꼼꼼히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연료 사용내역, 인원 접목기, 그리고 각종 소모품 관리 대장까지 모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김대령과 다른 간부들은 긴장한 채로 자료를 준비했죠. 장하윤이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연료 사용 기록이었어요. 지난 한 달간의 연료 지금 양과 실제 사용량을 대조해 보니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훈련용으로 사용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 훈련 일정과 맞춰보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이 날짜들의 훈련이 있었나요? 장하윤이 특정 날짜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김대령이 일정표를 확인해 보니 그날은 휴무일이었어요. 휴무일인데 이렇게
많은 연료가 사용됐네요.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해 주세요. 다음으로 점검한 것은 인원 접목기로 기였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 실시하는 접목에서 보고되는 인원수가 실제와 다른 경우가 여러 번 발견됐어요. 특히 휴가나 외박으로 부재 중인 인원까지 현재 인원으로 보고한 사례들이 눈에 띄었죠. 정확한 인원 파악은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장하윤이 엄중하게 말했어요. 비상시에 실제 인원을 모르면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는 탄약고 관리 기록에서 발견됐습니다. 탄약 재고량이 장부상의 기록과 실제가 맞지 않는 경우가 몇 차례 있었어요. 이는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서 보안상 중대한 문제였죠. 장하윤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탄약 관리는 농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장하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일까지 정확한 재고 파악과 원인 분석 보고서를 제출하세요. 저녁 시간이 되자 장하윤은 병사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간보 식당이 아닌 일반 병사 식당에서 말이에요. 병사들은 처음에 어색했지만 장하윤이 자연스럽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조금씩 긴장을 풀었습니다. 식사 중에 장하윤은 병사들과 가벼운 대화를 나눴어요. 요즘 훈련은 어떤가요? 식사는 맛있나요? 똑같은 일상적인 질문들이었지만 병사들에게는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죠. 사단장이 직접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다니요.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단장님, 최근에 훈련이 많이 바뀌었는데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장하윤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렵나요? 예전보다 개인적인 일들이 많아져서 병사가 말끝을 흐렸지만 장하윤은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했어요. 앞서 연병장에서 들은 이야기와 인맥 상통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날 밤 장하윤은 자신의 숙소에서 하루 종일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했어. 병사와의 대화, 각종 장부 검토 결과, 그리고 직접 목격한 현장 상황들을 종합해보니 이 부대의 문제자들이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장하윤은 노트북을 켜고 상세한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제8기갑사단 전체에 긴급 소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시작되는 조회였죠. 병사들은 물론이고 간부들도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어요. 연병장에 모인 모든 인원들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장하윤이 단상에 올랐을 때 연병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바람소리 마저 멈춘 것 같은 정적이 흘렀죠. 장하윤은 마이크 없이도 모든 사람에게 들릴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우리 부대를 둘러봤습니다. 장하윤의 첫마디에 모든 시선이 집중됐어요. 많은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장하윤은 잠시 말을 멈추고 연병장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황중령을 비롯한 몇 명 간부들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게 보였죠. 군대는 명령과 복종의 조직입니다. 하지만 그 명령이 사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었어는 안 돼. 이 말에 병사들 사이에서 작은 수령임이 일었어요. 간부들은 더욱 긴장한 표정이 됐죠. 장하윤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어디까지 파악했는지 가능할 수 없었거든요. 오늘부터 몇 가지 인사 발령을 시행합니다. 장하윤이 손에 든 서리를 펼쳤어요. 황중령, 김상철 중위, 그리고 박영수 중위는 즉시 현재 직책에서 해제되며 원대 복귀 조치됩니다. 이 발표가 끝나자 연병장이 다시 한번 수령이었어요. 특히 황중령의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변했죠. 어제 정문에서의 실수만으로 이런 중대한 처분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걸 직감했을 거예요. 군복을 입었다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장하윤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부하를 이용하는 것은 봉사가 아니라 남용입니다. 조회가 끝난 후 황중령이 급하게 장하윤의 집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마자 허락도 받지 않고 들어서는 황중령의 모습에서는
당황함과 분노가 동시에 느껴졌어요. 사단장님,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분하시면 안 됩니다. 황중령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희에게도 해명할 기회를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장하윤은 책상에서 눈도 들지 않은 채 서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황중령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해명할 기회요. 어제 정문에서 저에게 간부 부인이라고 했을 때는 해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셨나요? 그건 실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중령이 말을 더 넣었어요. 실수라고 하셨죠. 장하윤이 서리를 덮으며 말했어요. 그럼 병사들에게 개인 농장일을 시킨 것도 실수인가요? 부대 연료를 개인 차량에 사용한 것도 실수인가요? 황중령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장하윤이 구체적인 사실들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하시려던 건가요? 장하윤이 황중령의 말을 막았어요. 증거 자료가 모두 여기 있습니다. 장하윤이 책상 위의 파일을 가리켰죠. 황중령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연료 사용기로 병사들의 증언 그리고 각종 관리 대장의 불을집까지 모든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당신이 무시한 병사들을 오늘 아침에는 제가 가장 먼저 안부를 물었습니다. 장하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부대는 조직이 아니라 사람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 사람들을 잊으면 조직도 의미가 없어지죠. 황중령은 고개를 떨궜어요. 사단장님 책임 없는 권한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장하윤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앞으로는 병사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후에는 새로운 간부 임명식이 있었어요. 장하윤은 새로 임명되는 중대장들과 개별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각자의 부대 운영 철학과 병사 관리 방침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었죠. 병사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장하윤이 새로 임명된 이중령에게 물었어요.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간부와 병사 간의 상호 신뢰가 부대의 기본이라고 봅니다. 이중령의 대답에 장하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그 신뢰는 어떻게 쌓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그리고 일관성 있는 원칙으로 쌓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하윤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앞으로 그 원칙을 지켜나가 주세요. 병사들이 존경할 수 있는 리더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저녁 장하윤은 다시 한번 부대 전체를 둘러봤어요. 생활관에서는 병사들이 훨씬 편안한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었고, 식당에서는 따뜻한 식사가 제대로 준비되고 있었죠. 하루 만에 부대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새로운 간부들이 부임한 지 일주일이 지나자 제8기갑사단의 변화는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장하윤은 매일 아침 부대 곳곳을 돌아다니며 변화의 정도를 직접 확인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병사들의 표정이었죠. 예전처럼 움츠러들거나 눈치를 보는 모습 대신 밝고 자신감 있는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이날 아침에도 장하윤은 생활관부터 점검을 시작했어요. 복도에 들어선자마자 변화를 느낄 수 있었죠. 타일 벗겨진 곳들이 모두 새로 보수되어 있었고 청소 도구들도 제자리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병사들이 간부를 보고도 위축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인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단장님. 복도에서 마주친 일병이 활기차게 인사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간부만 봐도 긴장해서 제대로 말도 못했을 텐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잘 지내고 있나요? 장하윤이 미소를 지으면 물었어요. 네, 요즘 정말 좋습니다. 중대장님이 매일 저희와 함께 식사하시고 훈련할 때도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라고 하세요. 이 말을 들은 장하윤은 내심 만족스러웠어요. 새로 임명된 간부들이 자신의 당부를 잘 실행하고 있다는 증거였거든요. 식당으로 향하는 길에
장하윤은 새로 임명된 이중량과 마주쳤습니다. 이중량은 식판을 들고 병사들과 함께 줄을 서 있었어요. 이런 모습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 있었죠. 중대장님도 식사 시간이시네요. 장하윤이 말을 걸었어요. 네, 사단장님. 병사들과 함께 식사하니까 부대 분위기도 더 잘 파악할 수 있고 무엇보다 소통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중량의 대답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식당 안은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병사들과 간부들이 자연스럽게 섞여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웃음소리도 들렸고 전체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죠. 무엇보다 음식이 따뜻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였어요. 장하윤도 식사를 받아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주변에 앉은 병사들이 처음엔 조금 긴장했지만 장하윤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자 금세 편안해졌어요. 요즘 훈련은 어떤가요? 장하윤이 물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한 병사가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군사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거든. 개인적인 일 시키는 간부님도 없어지고 그게 당연한 겁니다. 장하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여기 있는 거지 개인 심부름을 하러 온 게 아니니까요.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장하윤은 탄약고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일주일 전 발견했던 재고 관리 문제가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새로 임명된 관리 담당자는 완벽하게 정리된 장부를 가지고 상세한 브리핑을 해주었습니다. 재고 파악을 다시 실시한 결과 모든 탄약이 정확히 확인되었습니다. 담당자가 보고했어요. 앞으로는 매일 2번씩 점검하고 주간 단위로 재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장하윤은 직접 탄약고 안을 둘러보며 확인했어요. 탄약들이 종류별로 정확히 분류되어 있었고 보관 상태에도 완벽했죠. 무엇보다 관리 책임자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오후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군단 본부에서 감찰팀이 방문한다는 연락이 왔거든요. 장하윤이 지난주에 황중량 관련 사건을 정식으로 보고했던 것에 대한 후속 조치였죠. 감찰팀이 도착하자 장하윤은 모든 자리를 정리해서 제출했습니다. 연료 사용기로 병사 증언서 그리고 각종 관리 대장의 불일 진행여까지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였어요. 이렇게 상세한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찰팀장이 말했어요. 조사가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하윤이 대답했어요. 개인의 잘못을 덮으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감찰팀의 조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황중량이 과거에 병사자의 사건을 은폐했던 정황이 발견된 거예요. 2년 전 인병 한 명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위를 시도했는데 황중량이 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처리했다는 증거가 나온 것이죠. 이건 단순한 직무유기를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감찰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병사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을 은폐했다는 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장하윤도 이 사실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그 병사는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다행히 전역구 민간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적절한 치료와 상담을 받지 못해서 많은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부대 내에서도 큰 충격이 일었어요. 병사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 깨달았고 장하윤의 결단이 얼마나 옳았는지 실감했죠. 그날 저녁 장하윤은 간부들을 모두 소집해서 특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사들의 안전입니다. 그 다음이 훈련이고 그 다음이 임무 수행이에요. 병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일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장하윤의 계약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나자
제8기갑사단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부대 전체에 흐르는 분위기였어요. 예전처럼 간부와 병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게 아니라 서로를 동료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죠. 이나라 침장하유는 평소와 다른 장소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연병장 뒤편 벤치에서였어요. 한 달 전 그 일변과 대화를 나눴던 바로 그 자리였죠. 벤치에 앉아 부대 전경을 바라보는 장하윤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사단장님, 여기 계셨군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장하윤이 뒤돌아봤습니다. 한 달 전 이 자리에서 만났던 그 일병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어깨가 곧게 펴져 있었고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나요? 장하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네, 정말 좋습니다. 일병의 대답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한 달 전에 여기서 사단장님과 이야기했던 걸 생각하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어떤 점이 가장 좋아졌나요? 장하윤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이제는 진짜 군인이 된 기분이에요. 일병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음. 개인 심부름 같은 것도 없어지고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간부님들이 저희를 동등한 사람으로 대해주세요. 이 말을 들은 장하윤은 가슴이 뿌듯했어요. 자신이 추진한 변화가 실제로 병사들의 삶을 개선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단장님, 일병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다른 부대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예전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대요. 저희 부대가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장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시작된 변화가 점점 다른 부대로도 퍼져나갈 겁니다. 그게 진정한 계약이죠. 오전 10시 장하윤은 새로 임명된 중대장들과 정기 회의를 가졌습니다. 한 달간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어요. 회의실에 모인 간부들의 표정은 모두 밝았습니다. 먼저 각 중대별 상황 보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하윤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이중량이 먼저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1중대 상황 보고드립니다. 병사들의 만족도가 현저히 향상되었고 무엇보다 자발적인 참여도가 높아졌습니다. 훈련 때도 예전보다 훨씬 적극적이에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세요. 장하윤이 요청했어요. 예를 들어 무기 정비 시간에 예전에는 시키는 것만 했는데 지금은 스스로 더 꼼꼼히 점검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동료들끼리도 서로 도와주는 모습이 많이 늘었습니다. 다른 중대장들도 비슷한 보고를 이어갔어요. 병사들의 자발성 증가, 부대 내 갈등 감소, 그리고 무엇보다 전체적인 사기 향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죠.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하윤이 전체 간부들에게 물었어요. 병사들이 이제는 간부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한다는 점입니다. 한소대장이 대답했어요. 예전에는 무조건 내라고만 했는데 지금은 합리적인 의견이면 적극적으로 제시해요. 그게 정상입니다. 장하윤이 강조했어요. 군대도 사람이 하는 조직이에요. 이방적인 명령보다는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협력이 더 효과적이죠. 회의 중간에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군단 본부에서 제8기갑사단을 모범 부대로 선정했다는 연락이 온 것이에요. 특히 병영 문화 개선과 간부 마이너스 병사 관계 정상화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했죠. 축하합니다. 사단장님. 간부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장하윤의 반응은 담담했습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 한 일이 아니에요. 병사들이 행복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부대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거죠.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말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요. 오후에는 장하윤이 직접 각 부서를 순회하며 변화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정비 창고에서는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장비 점검을 하고 있었고 급식소에서는 취사병들이 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교육장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간부가 전술 교육을 하고 있는데 병사들이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토론하는 분위기였어요.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해하고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죠. 좋은 질문이네요. 교육을 진행하던 소대장이 한 병사의 질문에 대답했어요. 실제 상황에서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볼까요? 이런 모습을 본 장하윤은 정말 뿌듯했어요. 단순히 명령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군인들이 양성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저녁 시간 장하윤은 이중령과 개별 면담을 가졌습니다. 한 달간의 변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간부였거든요. 힘들지 않으셨나요? 장하윤이 물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이중년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예전 방식에 익숙해져 있어서 하지만 병사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확실히 들었어요. 이게 맞는 길이구나 싶었죠. 앞으로도 이 방향을 유지해 주세요. 장하윤이 당부했어요. 말보다 먼저 움직이고 명령보다는 소통으로 익은 리더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윤의 부임 2달째가 되자 제8기갑 사단의 변화는 이제 부대를 넘어 외부에까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부대 간부들이 변학을 오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작 장하윤은 이런 외부의 관심보다는 부대 내부의 지속적인 발전에 더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이날아 아침 장하윤은 특별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어요. 바로 병사들과 함께하는 야간 순찰이었죠. 보통 간부들만 하는 야간 순찰의 병사들도 참여시켜서 책임감을 키우고 동시에 부대 전체의 보안 의식을 높이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오후 9시 장하윤은 순찰조를 편성했어요. 간부들과 병사 셋으로 구성된 혼합팀이었죠. 병사들은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장하윤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자 점차 편안해졌습니다. 야간 순찰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장하윤이 걸으면서 병사들에게 물었어요. 부대 보안을 위해 사요. 한 병사가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장하윤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야간 순찰은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공간과 사람들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해요. 순찰을 돌면서 장하윤은 병사들에게 각 지점의 중요성과 점검 포인트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단순히 정해진 경로를 도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지점이 중요한지, 어떤 부분을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지까지 알려준 거예요. 여기 탄약고 주변은 특히 조심해야 해요. 장하윤이 탄약고 앞에서 멈춰서 말했어요. 작은 이상 징후라도 발견하면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우리 부대와 동료들의 안전이 걸린 문제니까요. 병사들은 장하윤의 설명을 진지하게 들었어요.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던 장소들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새롭게 깨닫게 되었거든요. 순찰이 끝난 후 장하윤은 병사들과 함께 간단한 야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부대 내 작은 휴게실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 소박한 시간이었지만 병사들에게는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사단장님은 언제부터 군인이 되고 싶으셨어요?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였어요. 장하윤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막연히 멋있어 보여서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의미를 알게 되었죠. 군인이라는 건 개인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거라는 거래요. 어려울 때는 없으셨나요? 다른 병사가 물었어요. 많았죠. 장하윤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특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인정받기 어려웠던 순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 자신에게 물었어요. 진짜 군인은 뭘까 하고요.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셨어요? 진짜 군인은 계급장이나 권위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말보다는 실천으로 명령보다는 솔선수범으로 익은 사람이죠. 이 대화를 들은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단순히 상급자가 아니라 진정한 멘토로서의 장하윤을 발견한 순간이었죠. 다음 날 장하윤은 중요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국방부에서 정군 부대를 대상으로 한 모범 병영문화혁신사를 발표해 제8기갑 사단을 추천했다는 연락이 온 것이에요. 장하윤의 개혁 사례를 다른 부대에 전파하고 싶다는 취지였죠. 하지만 장하윤의 반응은 조심스러웠어요. 아직 완성된 게 아닌데 성과를 발표하기에는 이르지 않나요? 장하윤이 김대령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단장님의 사례가 다른 부대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김대령이 설득했어요. 그렇다면 발표는 하되 성과 자랑이 아니라 과정과 어려움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하윤이 결정했어요. 다른 부대도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어야죠. 그 주 금요일 부대 내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병사의 날 기념 행사였어요. 하지만 이번 행사는 예전과 완전히 달랐죠. 일방적인 격려이 아니라 병사들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상방향 소통의 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장하윤이 행사 시작 인사를 했습니다. 부대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행사 중에 한 병사가 손을 들고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사단장님, 저희가 직접 부대 환경 기선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단순히 명령을 받는 것 말고 능동적으로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 제안에 장하윤은 깜짝 놀랐어요. 병사들의 의식 수준이 예상보다 훨씬 높아져 있었거든요. 좋은 생각이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있나요? 각 생활관별로 환경 기선 아이디어를 모아서 월 단위로 실행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 거죠. 장하윤은 이 제안을 즉석에서 채택했어요. 훌륭한 아이디어입니다. 다음 주부터 시범 운영해 보죠. 여러분이 직접 부대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 나가는 주체가 되는 겁니다. 행사가 끝난 후 장하윤은 홀로 연병장을 걸었습니다. 2달 전 처음 이 부대에 왔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니 정말 많은 것이 변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표정이었죠. 예전에 위축되고 경직된 분위기 대신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장하윤이 제8기갑 사단에 부임한 지 석 달이 지난 어느 비오는 월요일 아침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장하윤이 다른 부대로 전출된다는 명령이 내려온 것이에요. 국방부에서 그녀의 계약 경험을 더 많은 부대에 전파하기 위해 새로운 임무를 맡긴 것이었죠. 이 소식이 부대에 전해지자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병사들은 물론이고 간부들까지도 당황했어요. 이제 막 안정되기 시작한 부대 분위기가 다시 흔들릴까봐 걱정이 앞섰거든요. 정말 가시는 건가요? 이중량이 장하윤의 집무실을 찾아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어요.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장하윤이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다른 부대에도 우리가 만든 변화가 필요한 곳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는 어떻게 하죠? 사단장님이 계셔야 이 분위기가 유지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장하윤이 이중량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중량님, 변화는 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함께 만드는 거죠. 저는 단지 시작의 계기를 제공했을 뿐이고 진짜 변화는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날 오후 장하윤은 마지막으로 부대 전체를 돌아보았습니다. 처음 왔을 때 문제로 지적했던 곳들이 모두 말끔히 개선되어 있었어요. 생활관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식당에서는 따뜻한 음식이 준비되고 있었죠. 무엇보다 병사들과 간부들이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모습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탄약고를 지나던 중 장하윤은 한 병사가 혼자서 꼼꼼히 정보만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바로 석 달 전 연병장 벤치에서 만났던 그 일병이었죠. 이제는 상병이 되어 있었고 후배들을 이끄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네요. 장하윤이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아, 사단장님. 상병이 깜짝 놀라며 병례했습니다. 전출 소식 들었어요. 정말 아쉽습니다. 당신 같은 병사들이 있어서 이 부대는 계속 발전할 거예요. 장하윤이 격려했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책임감 있게 임무를 수행해 주세요. 네, 사단장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잊지 않겠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진짜 군인이 되고 싶어요. 이 말을 들은 장하윤의 가슴이 뭉클을 잤어요. 자신이 추구했던 변화의 진정한 의미를 병사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저녁 시간 부대 전체가 모인 작별 인사 시간이 있었습니다. 연병장에는 모든 병사와 간부들이 모여 있었어요. 장하윤이 단상에 올라서자 장내가 숙연해졌습니다. 석 달 동안 함께해서 고마웠습니다. 장하윤이 말을 시작했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많은 문제점들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시설이나 규정이 아니라 서로를 믿지 못하는 마음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병사들이 장하윤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배운 것이 많아요. 진정한 리더십은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솔선수범하는 것이고, 강한 부대는 규우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뢰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장하윤은 잠시 말을 멈추고 연병장을 둘러봤어요. 앞으로도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부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랑스러운 군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인사말이 끝나자 한 병사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연병장 전체에 우렁찬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 박수에는 감사함과 아쉬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전출 당일 아침 비가 푸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장하윤은 마지막으로 개인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석 달 동안의 기록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병사들이 써준 감사 편지들도 한 뭉치 있었습니다. 정무까지 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배움을 나왔어요. 간부들뿐만 아니라 병사들도 일부러 시간을 내서 마지막 인사를 하러 나온 것이었죠. 장하윤은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하며 작별 인사를 나눠줬습니다. 차에 오르기 직전 그 상병이 달려와서 격리를 올렸어요. 사단장님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진짜 군인이 뭔지 알게 되었어요. 장하윤은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당신이 이미 진짜 군인이에요. 앞으로도 그 마음을 잃지 마세요. 차가 출발하자 뒷창으로 보이는 제8기갑사단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일어난 변화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장하윤에게 있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한 사람이 떠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이 계속 전해져 나가는 것이니까요. 몇 개월 후 장하윤은 새로운 무대에서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8기갑사단에서는 장하윤이 심어놓은 변화의 씨앗이 더욱 크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진짜 군인이 되고 싶어하는 병사들과 진정한 리더십을 실천하는 간부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무대 문화 속에서 말이에요. 어떠셨나요? 정말 통쾌하면서도 감동적인 이야기였죠. 처음에 간부 부인이세요? 라는 말을 들었던 장하윤 중장이 어떻게 제8기갑사단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보셨을 겁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는 단순한 복수나 반전이 아니에요.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그리고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장하윤 중장은 권위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고 명령보다는 소통으로 변화를 이끌어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마지막에 병사가 한 말이에요. 진짜 군인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라는 그 한마디가 이 모든 변화의 진짜 가치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외모나 성별 나이 같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들을 놓칠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을 해왔는지잖아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게 다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